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수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달려오다가 오늘장 모두 하락하면서 양대 증시가 모두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스처를 어떻게 했죠? 올렸죠. 끌어올려.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야 될 텐데 오늘장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개인만이 또 사자세에 나서면서 오늘장 조금은 아쉽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장에서 강했던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산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빈집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이 좀 많이 밀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이 강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고요. 약했던 쪽도 있었죠. 네, 약했던 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죠. 이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약세 속에서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럼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장 다시 한번 또 야무지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반반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245%로 적은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중국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게 바로 이거겠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1% 넘어가는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장중의 움직임 따라가 보시죠. 코스피 3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처럼 약보합권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특히 2시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낙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추가로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메말라 붙어 있죠. 7조 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이 최근에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1.2%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포인트로는 한 30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의 종가 2,447.43포인트의 유가증권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개인들은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들어온다라는 특징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8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은 들어왔지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시장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시장에서 4거래일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나왔죠. 4,500억 넘게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사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그룹핑이 됩니다. 이 방산 대장주를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트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SK텔레콤,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오늘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보시죠. 기관은 일단 매도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관망세가 뚜렷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거리다가 장 막판에 일단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한 153억 원 정도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팔았던 종목군들이 또 겹칩니다. IT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인과 기관 쪽에서 나란히 많이 팔았다라는 점도 수급상 특징으로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
또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그나마 장 초반에는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낙폭이 깊어지게 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어제 회복했던 700선을 힘없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의 오늘 종가가 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가가 698선이었는데 오늘의 종가는 1.8% 하락하면서 699선이었습니다. 700선 턱걸이하면서 좀 턱걸이 앞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699.11포인트에 코스닥도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개인만 나홀로 또 종목들을 담아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째 꿋꿋하게 코스닥에서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매수는 2,300억 정도 잡혔습니다. 2,321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는 개인이었고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1,200억 원 넘게 또 물량을 던졌습니다. 3거래일째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사는 종목군으로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파마 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 같은 종목군들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도 오늘장에서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1,000억 원은 아니고요. 한 967억 원 정도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2거래일째 매도하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오늘 팔았던 종목군들이 여기도 그룹핑이 좀 되더라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함께 팔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을 함께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진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이런 3대장을 함께 또 기관 쪽에서 매도했다는 점도 수급상 특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지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쪽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라는 악재가 다시 한번 조용한 호숫가에 돌을 던졌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계속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O, H20을 중국 수출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HBM 플레이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악재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반도체, 3D 낸드라든가 HBM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투톱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3%가 넘어가는 약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외면을 받았고요. 삼성전자 오늘장 3.3% 하락하면서 55,000원 깨졌습니다. 54,700원에 주가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타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벤더사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오늘 18만 원 선 무너지게 되면서 17만 4천 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3D 낸드라든가 HBM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오늘장 굉장히 강했던 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의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1차로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의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군들 정말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시죠. SG 헬스케어가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3,72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그 밑에 종목입니다. 이제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닥이라든가 아니면 바비톡 같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긴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면서 2,850원에 또 기분 좋게 주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쪽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방산과 조선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에서는 다른 쪽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언급이 되는 게 경기 방어주, 음식료와 통신이 될 텐데요. 음식료는 실적이라는 개별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통신 같은 쪽은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엮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버티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제당 오늘 본주와 우선주 모두 다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음식료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묶입니다.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한덕수 관련 종목으로 묶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의 종가는 3,885원 52주 신고가 쓰면서 마감했습니다. 농심도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4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신라면, 너구리, 새우깡의 가격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농심 라면을 출시했는데 출시 3개월 만에 1,000만 봉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까지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4.8% 오르면서 40만 원 돌파에 성공했고요. 41만 원에 주가 마감했습니다. 통신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G U+ 굉장히 또 오랜만에 짚어드리는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LG U+ 이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목표 주가를 한 14,000원까지 제시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리포트에 근거한다면 아직까지 상방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의 종가는 4% 가까이 올라주게 되면서 11,2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보시죠. 네, 정치의 계절입니다. 이제 정말 조기 대선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정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반토막 난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개별 모멘텀이 반영되는 종목이기는 한데 또 찾아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종목으로도 묶입니다. 정치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장 종가는 상한가로 직행하게 되면서 4,000원 선 뚫어냈습니다. 4,015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4x4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필요사 AI의 이재명 전 대표가 방문을 했었죠. 그런 점으로 묶이게 되면서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까지 3연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3,180원에 마감했습니다. 종목 딱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9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오늘 재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달 초만 보더라도 주가가 3,000원대였는데 지금 비교를 하신다면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죠.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의 종가는 33,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우리 은지 의원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했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도 여전히 정책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했었던 종목들, 이 정책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서울식품 우선주와 서울식품이 오늘 코스피 시간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이 식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했었는데 오늘 시간에서도 그 연속성을 이어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상상인 증권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오늘 상상인 증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상인도 함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사죠. 뉴로바이오젠이 6.5조 시장인 비만치료, 치료제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상상인과 이 상상인 증권이 함께 움직였었던 이유는 이 종목들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뉴로바이오젠 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 54.9%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고 하니까요. 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상인 증권과 상상인이 오늘 시간에서 크게 움직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케어 5.33% 상승세, 부국철강도 2.01%의 상승세로 오늘 시간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서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군들 오늘 웹툰 관련주였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 지금 현재 Y랩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6,97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도 5.93%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전 대표죠. 모레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이 웹툰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으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웹툰주인 만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큰 흐름으로 움직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와이즈넛도 마찬가지로 4.25% 이 관련 소식으로 상승세 함께 이어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뉴보텍입니다. 9.85%의 상승세입니다. 뉴보텍도 오늘 2,085원에 종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싱크홀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하수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업계의 이 원인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받는 기업입니다. 뉴보텍인데 이 비굴착 하수관 부분 보수공법이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뉴보텍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이 싱크홀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되게 됨에 따라 오늘 뉴보텍 상한가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종가 2,085원에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상인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터치했지만 결국에는 4.18%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헤드를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조금 피곤한 것 같네요. 네, 오늘 네. 피곤한 이유가 네. 시장이 쉬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장이 오늘 오후까지 좀 질질 밀리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피곤한 게 좀 더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뒤로 갈수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주 후반 전략 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 오늘로만 따지면 하락이지만 길게 보면 그냥 저는 단순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제 저번 달에 크게 하락한 이후로 어느 정도 되돌려 놨고 뭐 올라가려면 결국 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약간 그렇게 쉬어가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결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주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대한제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상한가 직행하면서 긴 장대 양봉 만들었고요. 오늘의 종가는 3,885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본주와 우선주 모두 다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보니까 좀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과 한덕수 총리가 경기고 동창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연 관련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장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에 계속 잘 갔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새로운 테마주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멘토님, 네. 대한제당, 사실 음식료 안에 있지만 네. 그런 모멘텀보다는 정치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한덕수 관련주가 오늘 최근에 처음 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시공테크라든지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에듀, 모헨즈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 오늘은 대장 체인지가 일어난 건지 대한제당이 강하게 수급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덕수 출마설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랑 좀 견줄 그런 그 보수 쪽에 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아직까지 딱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 한덕수도 어떻게 보면 유력한 좀 주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를 보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피셜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고. 충분히 이제 저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매물대는 좀 있는 종목입니다. 새롭게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종목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매물대를 좀 만들어둔 종목이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음봉으로 이제 떨어진다면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 라인은 3,500원, 네, 3,600원, 요 사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하고, 이제 오늘 가격을 돌파까지 해준다면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인맥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좀 정책주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지금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맥주들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신다면 조금 이제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제당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매수 자리 좀 잡아드렸습니다. 3,500원에서 3,600원까지 눌릴 때 들어가면 괜찮고요. 일단 목표가는 4,5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용기기 대장주죠. 클래시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64,200원이었고요. 오늘의 종가는 2% 오르면서 62,7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6거래일 동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장에서 매수에 동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한 7만 3천 원 정도로 제시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또 클래시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용기기 쪽에서는 대장주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도 괜찮은가요?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저의 시나리오와 좀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늘 시장이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대형주들은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상승률이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클래시스였습니다. 미용기기 섹터의 이제 코스닥 대장주,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일단 결국 저는 숫자가 찍히는 섹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 그 부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클래시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섹터는 실제로 이제 어제 결과가 잠깐 나왔는데 3월 수출 확정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는 섹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6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팍팍팍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하게 매수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61,000원에서 62,000원짜리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부근인 7만 원대, 7만에서 71,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의 종가가 62,700원이었는데 지금 매수가를 61,000원에서 6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늘려야 되나요? 지금 잡아도 되긴 하지만 뭐 굳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조금 눌리는 거 보고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 뭐 강하게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돌파로 진입하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깔아두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쪽 바로 클래시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61,000원에서 62,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1,5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죠. 그 빈자리를 지금 테마주가 꿰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탐 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단기 수익을 노리다가 정말 큰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신다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트릭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상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장에서 2,425원까지 고가 만들었고요. 오늘의 종가는 24% 오르면서 2,395원, 2,400원 선 안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가면서 시간의 단일가 2,495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멘토님, 이 상상인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않았었는데 오늘장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목이 종속회사 뉴로바이오젠 거기서 이제 6.5조 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얘가 그 종목의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가 된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뭐 테마 같은 느낌으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슈는 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역배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을 다 이제 밑에서 주가가 놀아주다가 오늘 이제 상승하면서 이평을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긴 했는데 오늘 이제 장기 이평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신저가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에 따라서 뭐 뉴스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오늘 상한가를 엄청 강하게 들어갔으니까 갭이 뜨겠죠. 그래서 갭 뜨는 거 보고 약간 좀 전문 용어로 짝꿍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 종목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얘를 같이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내일 뭐 점상을 들어간다 하면 내일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좀 약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뭐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를 내일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점상을 들어간다 하면 시가 베팅 정도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이제 제 생각에는 상승률이 10% 이하여야 될 것 같아요. 또 갭이 너무 늦게 뜨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는 뭐 5% 정도 수익 챙기고 수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날 때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관망이고요. 내일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갭이 안 뜬다면 저는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을 내일장에서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YG넛인데 오늘장에서는 좀 잠잠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6,230원이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강했습니다. 4.25% 오르면서 시간의 단일가 16,92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종목이 보니까 AI 챗봇 그리고 검색 엔진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AI 쪽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좀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그 당시 공모가가 아마 1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공모가 근처까지 온 상황인데 네. 이 종목 좋게 보시나요? 이 종목 또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AI 관련주고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그 민주당 정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움직였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YG넛도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는 최근에 뭐 솔트룩스라든지 그 퓨리오사이에로 그 관련주로 같이 엮였던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저기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은 약간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패턴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상장한 신규주들이 좀 이유 없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오늘 한국 PIM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 오늘 또 상승을 했었죠. 그 종목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신규주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볼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시간에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질질질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뭐 시간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갭이 뜨겠죠. 그러면 굳이 어설프게 눌림 잡는 것보다는 여기 정고라인 18,41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면서 단기 매매로 돌파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눌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멘텀이 뚜렷할 때 매수를 해야지 눌림 매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돌파 매매, 단기 매매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난다면 한 5% 내외로 수익 챙기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YG넛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명한 전략을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눌림 매수는 지양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18,41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돌파 매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 종목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내 계좌가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내 계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겠죠. 저희가 그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힘들었죠? 시장이 힘들었고 매매할 종목이 요새 좀 쉽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죽어버리고 또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윗꼬리 달고 죽어버리고 좀 탄탄한 추세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없고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 순환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위주에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송영민 멘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기법을 좀 적용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같이 바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이제 순환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 일단 저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를 합니다. 요즘 주식이 뭐지? 요즘 주식? 저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요. 주도주는 바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핫하고 가장 인기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인기쟁이 종목들이죠. 끼가 좋은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냐? 바로 기준봉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기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주도주 기준봉 매매 기법이다. 자, 주도주 기준봉. 기준봉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준봉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이 터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봉입니다. 장대양봉, 상한가봉,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봉, 그리고 윗꼬리봉, 그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봉들이 바로 기준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봉에서 매매를 하는데 기준봉이 형성되는 날 단타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기준봉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고 며칠 뒤에 눌림 구간에서 또 일봉상으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오늘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튀어나오죠. 오늘도 뭐 장이 안 좋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매에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되냐? 자, 기준봉 종목들은 매일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종목을 매일매일 서치를 해야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매일매일 바뀌고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는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봉 종목들을 매일매일 서치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죠. 매매하려면.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서치하냐? 바로 제가 만든 필살 조건 검색식이 있고요. 그리고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린다는 건데 이 검색식 오늘 설명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집중 좀 해주시고요. 기준봉 종목들을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이용해서 서치를 한다. 요거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종목을 서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종목을 서치하면 이제 종목이 상승한 명분, 재료를 알아야겠죠.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오늘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독수 관련주로 움직였다. 자, 그러면 한독수 관련주가 더 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명분을 파악한다, 재료를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파악했으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스토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하면서. 자, 그리고 요런 이제 종목 선정과 재료 파악까지 끝났다. 자, 그러면 수급을 좀 체크를 해줍니다. 형님들 수급, 시장에서 강하게 돈을 써주는 우리 형님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제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형님들이 이제 주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수급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됐으면 완벽하죠. 자, 매매해야죠. 자,
자, 그럼 어디서 매매하냐? 저는 무조건 눌린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눌린 구간이 왔을 때 피보나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는 매매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요거 뭐지? 요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 요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선정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 검색식이 뭐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이 검색식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잘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이 무슨 검색식이냐면 최근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 중에서 기준봉, 제가 말했던 그 기준봉이 형성된 종목들을 다 잡아주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을 좀 보여주고자 매일매일 방송할 때마다 장 끝나고 나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이 26개가 떴고 오늘 시장을 보셨으면은 대충 다 감이 오실 건데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포바이포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트릭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뭐 대한제당 있고요. 시공테크 있고요. 뭐 노바텍 오늘 그 히토리 관련주로 움직였죠. 그리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한국 PIM 있고요. 어제 기준봉 형성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핫한 뭐 LNG 관련주 동양철관 있죠. 그리고 뭐 히토리 관련주 유니온, 온코크로스, ICTK 싹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만 있으면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바로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2,500개 종목 중에서 딱 26개 떠 있죠. 요 안에서만 매매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검색식을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서 매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자,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냐? 그렇게 좋은 검색식. 바로 일단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를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인데 한 마이너스 2, 3% 모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고가 만들 수 있는 종목들까지 싹 다 캐치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1평균 1거래대금이 900억 이상 들어와야지 잡힙니다. 뭐 주도주라는 게 결국 시장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야 되잖아요. 요 거래대금까지 넣어줘야 이 검색식에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봉이 형성된 종목만 뜨는 것이 아니라 형성 이후에 기준봉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눌린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까지 싹 다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쉬어가고 있는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들까지 캐치가 되고요. 그 수치를 저는 마이너스 2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으니까 제 검색식에 떠 있겠죠. 어제 상한가를 갔던 뭐 하이스틸,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핫하게 움직였던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까지 싹 다 캐치가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검색식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조지표 강세 패턴. 강세 패턴이 뭔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검색식과 같이 사용하는 보조지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강세 패턴은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 중에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오리엔트 전공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벚꽃이 좀 많이 피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벚꽃처럼 분홍색으로 참 예쁘게 표시가 돼 있죠.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가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준봉이 많이 형성됐다. 그럼 주도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눈에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 그 주도주에서 기준봉이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세 패턴을 보면서 검색식을 같이 활용하면 정말 매매하기 수월하겠죠. 요 강세 패턴까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종목 선정이 끝났으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죠. 매수하고 매도, 실제로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매수 매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매수 전략은 피보나치, 아까 피보나치 설명드렸죠. 피보나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피보나치는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상승하고 눌린 구간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곧 떨어지는 비율이 38.2%, 50.0%, 61.8%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숫자 3가지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82, 500, 618 그냥
이렇게 딱 외우세요, 여러분들. 382-500-618, 382-500-618. 자, 그래서 382 자리에 오면 1차 매수 진행하고요. 그리고 500 자리에서 오면 2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618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주시고 382에서 1차 매수, 500에서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플로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이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가까지 오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수익 실현을 해야죠. 익절을 해야죠. 어디서 익절하냐? 일단 전고점 익절이 원칙입니다. 전고점에서 분할 익절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전고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를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11선 이동평균선상으로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 홀딩해보는 전략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은 다 끝났고 좀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이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제가 기준봉이 형성되는 날 기준봉이 형성되는 날, 오늘 형성이 됐죠. 요 형성되는 날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성됐죠. 자, 형성되는 거를 보면서 분봉을 한번 볼게요. 오늘 5분봉이거든요. 자, 5분봉이에요. 자, 오늘 저가고요. 저가와 고가를 피보나치로 그어줍니다. 자, 피보나치로 그었어요. 저가와 고가를 그었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382 1차 매수, 500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382 있죠, 여러분들. 382 500 있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여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2-500 자리에 왔잖아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618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탈하지 않고 요 누린 구간 정말 예쁘게 정석적으로 만들고, 자, 여기 딱 지지받고 급등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피보나치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형성되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봉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적용하면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스윙이 되겠죠. 자, 일봉상으로 피보나치를 그어 볼 건데 이거는 바로 한택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LNG 대장주 한택. 자, 한택도 뭐 분홍색 패턴 많죠. 강세 패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잇고요. 자, 그리고 382 1차 매수, 500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죠. 여기 아래 꼬리도 딱 터치하고 여러분들 종가 마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 기준봉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저의 매매 기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도주 기준봉은 무조건 기준봉을 형성을 하고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기준봉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예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타점이 오지 않았지만 ICTK 저가와 고가를 이었을 때 이런 자리 오면 매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옵텍 이 종목도 저가와 고가 기준봉이 형성됐죠. 계속 형성되죠.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긋고 382 1차 매수, 500 2차 매수가 가능한데 딱 요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타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레이저 업체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매매 기법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족과 그 공부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봉 그 검색식이랑 강세 패턴 받아 가실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영민 멘토님의 주도주 기준봉 매매 기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에 또 함께 쓸 수 있는 게 우리 멘토님의 검색식인데요.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
링크에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내일장부터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딱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지 않으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우리 멘토님의 이번 주 마지막 히든 종목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멘토님,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군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 쪽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형주일까요? 중소형주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목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시총이 좀 작은 중소형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화장품 이제 뭐 용기라든가 아니면 네.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용기. 업체고요.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와 테마는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미용기기 쪽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클래시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미용기기 쪽이랑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쪽 그리고 엔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최근 흐름을 보시면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SMCG라는 종목이고요. 화장품 유리용기 전문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기준봉 형성했죠. 강세 패턴 형성하고 이 종목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길게 누린 구간 형성을 했다가 저는 요게 이제 약간 속된 말로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고 나서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견조하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타점 잡아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화장품이니까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고요. 영업 레버리지 구간 진입해서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일단 오늘 이제 그 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신고가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추적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5,100원에서 5,450원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00원이 여기에요. 5,100원에서 5,450원 오늘 종가 부근 거기를 이제 매수 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7,5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면 결국 이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봉의 저가를 깨면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4,7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SMCG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조금 더 상방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수요일이 제일 피로도가 높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도 굉장히 피곤했던지 오늘장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